코인 불장은 도대체 언제 올까? 지금 아주 지루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코인이 다시 상승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학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8월에서 9월 이 두 달 동안 IMF와 FED 연준에서 각자 엄청난 인터뷰와 발언을 아주 수다스러울 정도로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썰을 풀어도 CPI를 포함한 다양한 지수들을 보면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고 심지어 서로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거다라는 모종의 텔레파시까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들 한마음 한뜻이다라는 거죠. 연준이나 IMF에서 뭐라고 떠들어봤자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악재까지도 빠르게 해석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집단과 사람들까지 빠르게 생겨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뻔뻔하고 수다스러운 이런 인터뷰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FED 의원이 그러니까 연준 이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썰을 풀어도 없는 팩트를 지어낼 수 없다라는 걸 다들 알아버렸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3연임 때문에 지표 엠바고도 일주일가량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큰 이슈를 앞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즐거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 3분기 실적 월가 예상 상회, 가입자 수도 증가. 우영우 덕분 넷플릭스 깜짝 실적 3분기 가입자 241만 명 늘어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죠. 사실 이런 것만 보면 경기 침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넷플릭스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도 끝났는데 오히려 가입자 상승폭이 늘었다라는 건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유료 결제를 해서 컨텐츠를 소비한다.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갈수록 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수록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소비 시장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넷플릭스는 3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석을 K 컨텐츠 우영우 파워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맙긴 한데 이게 실제로 주주 서한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기묘한 이야기 등 몇 개의 컨텐츠로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이 컨텐츠들로 우리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라고 서한을 보냅니다. 다행히 아까 그 기사가 어그로를 위한 국뽕 기사는 아니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영우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정 공유도 받고 대신 저렴하게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뭔가 예전에 인터넷 회사에서 IP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어뷰징도 막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당장 어뷰징 검열 로직의 오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시장 분위기에서 기술주에 베팅한 주주들에게 사탕이 되기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열 로직이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어쨌든 성과가 잘 나왔으니까 단물이 쭉쭉 떨어지는 거죠. 기술 플러스 컨텐츠 회사는 일단 선방으로 분위기를 좋게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기술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노동력 부족을 자본을 이용해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로봇이나 알고리즘 대체가 안 되는 인건비 높은 애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는 거죠. 해고 두렵다. 골드만삭스 역대급 조직 개편. 펀드 매니저들 항복. 현금 비중이 21년 6개월 중 최고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투자 회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 현금화 시켜놓고 현금에 몰빵해 놓은 상황이고 손가락을 빨고 있으니까 이 월급 비싼 직원들을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상황이 당장 안 좋아서 일단 현금화 해놓고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나가는 인건비가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자르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회사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기분은 정말 좀 더러울 것 같아요. 그죠?
회사의 조직 개편 내용을 회사나 상사가 아닌 뉴스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 높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술주 중에서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 이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 보고서를 속이기라도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정석으로 가면 당연히 현금화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은 21년 만에 최고로 많은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현금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들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정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게 또 체감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서로 합이 맞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연준과 투자자, 지표가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오차 내에서 언행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49%는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지난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입니다.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영국,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었죠. 영국을 시작으로 글로벌하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여집합,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모두 힘든 상황이 맞죠. 영국이 9월 인플레이션이 10.1%, 또다시 40년 만의 최고치, 영국 금융 불안, 연준 금리 인상 속 글로벌 위기 전조일 수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국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용에 대선 테마주 같은 걸 만들어서 선거 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뭐 암암리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선 테마주는 한 명이 압도적이라면 다른 애들은 그냥 작업을 접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의 출마자가 비등비등한 지지율을 보여줘야 이 대선 테마주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나름 중간 선거가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비등비등하면 보통 장 분위기는 좋아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공화당에 투표하겠다 49%,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45%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등비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다못해 지난달의 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에 따라서 자꾸 장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활황을 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정말 어이없게도 제일 핫한 이슈는 낙태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낙태권, 사실 생명과 직결된 문제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마이너한 이슈로 다뤄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 낙태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 미국은 이 낙태권이 핫한 이슈다라는 게 사실 좀 뭔가 아주 괴리감이 들죠. 반대로 미국은 다른 나라 고물가로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빼고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가 고통이 계속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일단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비등비등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투자 시장에는 좋은 점이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이 부분만 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코인이죠. 이번 주부터 나스닥과 코인의 방향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반등,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다른 애들은 3%씩이나 반등이 막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비트도 따라가죠. 비트도 꽤나 힘이 실린 양봉이 나와줬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비트는 좀 비실비실 되고 있죠. 이 상황이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주포,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포라고 하면 각종 VC들과 거래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앱토스입니다. 앱토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 많은 거래소들이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이 앱토스에 정신이 팔려 있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시장의 목표만큼 뿌려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해치워서 현금을 뽑아내야지 다시 나스닥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 시장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 떡상을 시켜서 하락을 하면서 흡수를 시키든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볼벤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찍고 하면서 계속 물량을 털어내듯 어쨌든 다들 마켓 메이킹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너무 앱토스에 정신이 팔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거예요. 왜냐? 앱토스에 다들 너무나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지분은 거의 0.몇 %씩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숙변이 나와야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무언가는 앱토스가 되겠죠. 앱토스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코인 시장의 화랑을 띄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메이저부터 다양한 코인들을 마켓 메이킹 하면서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출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말라 비틀어진 시장 상황이죠.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앱토스 마켓 메이킹에 모든 신경과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돌아가면서 펌핑도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밀린 숙제 이 앱토스만 털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5월 달에 테라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과 손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인 사이클이 빠른 이유가 장이 24시간 돌아간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손실의 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5%, 10% 손실, 이득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막 마이너스 50%씩 두들겨 맞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빠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앱토스의 역할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거래량 1위인 앱토스를 사서 손절을 해준다면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젠 시황 자체는 테라로 현물 청산이 나온 직후 원래 2분기 상황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올해 5월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앱토스에 많은 사람들이 또 물리게 되고 또는 다른 코인에 물려있던 걸 손절하고 앱토스를 사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줘야 빠르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다들 엄살을 부렸지만 까보니까 실적은 좋았고 각종 지표들은 하락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영국 정부도 감세 계획을 대부분 철회해서 액션들이 다시 예상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LDI 쪽은 여전히 시궁창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역대급으로 쌓인 이 캐시들이 툭 하고 터지는 순간 엄청난 포모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총알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총알을 퍼붓기 시작하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차트에 20년 4월 쌓아놓은 현금이 투자시장으로 몰려들면서 투자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도 이렇게 주르륵 멋있는 상승이 나왔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2020년에만 이렇게 움직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도 또 피크를 찍었었죠. 16년 7월, 8월 이렇게 꽉 찼던 현금이 다시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당시로 비트가 4,400불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약 50%의 상승이 나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2022년 돈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다. 26년 만에 가장 많은 총알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상황을 또 자세하게 한번 보면 돈이 축적되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완만하게 꺾이고 나서 하락을 하고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렇게 완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미국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자산 시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보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투자를 위한 현금들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때 돼서 이미 오르고 나서 타면 속쓰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잘 대비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